광전 효과는 이건 다 아는 거라 똑같아. 물리원이랑 내용이 똑같아.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물리원 내용 그대로 긁어왔고, 복습하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서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다 아는 거니까. 전자기파 계속 나왔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전기장, 자기장이, 잠깐만. X, Y, Z.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Z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전기장이랑 자기장은 XY축이니까 서로 수직이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 진동을 X, Y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진행은 Z로 하니까 진행 방향도 수직이야. 그래서 셋 다 수직인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횡파라고 하죠. 그리고 매질이 뭐지? 전기계판 매질 없어도 진행을 하죠. 매질이 없어도 잘 진행을 하고 매질이 필요 없어. 그리고 진공에서 전자계파 속력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에 관계없이 항상 C이다 알고 있고 물속에서는 이제 전자기파의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굴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V는 F 람다에서 V는 F 람다. 여기서 느려지면은 프리퀀시는 항상 일정하니까 파장이 짧아져요.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기기파의 파장과 진동수는 보통은 속력이 진공이면 C, 물질 속이면 V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크면 파장은 작고 그래서 반비라는 관계를 알 수 있고 하나 크면 하나는 작은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자기파는 입자로 파종으로 둘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빛의 에너지는 E는 HF로만 볼 거야. 요거는 우리가 입자로 볼 때고요. 사실은 근데 파동은 원래 에너지가 진폭 제곱이랑 프리퀀시 제곱에 원래는 비례를 해요. 그래서 물결파, 줄, 소리는 에너지가 이래. 파동의 세기, 에너지, 1초에 전달하는 파동의 에너지의 양이 진폭 제곱, 진동수 제곱이야. 그래서 매질이 필요한 물, 줄, 뭐 용수철, 뭐 소리 이런 애들은 이 공식을 따라가. 근데 빛은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너무나 특이해서 공식이 겁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픈데 일단 우리는 알 것만 알 건데 일단 첫 번째 빛을 파동으로 볼 때는 에너지가 진폭이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진폭이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빛 전자기파의 진폭이기 때문에 진폭 제곱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대학생 때 배울 거고. 그리고 빛의 세기는 또 진폭 제곱이랑 또 관계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프리퀀시는 들어가 있지 않아. 파동으로 볼 때는 진폭이랑만 관계가 있고 프리퀀시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근데 입자로 볼 때는 E는 HF라는 공식을 따라. 빛을 입자로 볼 때. 그리고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를 해요. 빛을 입자로 볼 때. 파동으로 볼 때는 아래 공식, 입자로 볼 때는 위의 공식을 쓰고 그래서 머리가 아파. 근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돼. 근데 빛의 뭐 간섭이다, 뭐 간섭, 굴절, 반사 이런 거 할 때는 요거를 써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 모르겠다. 간섭할 땐 요거 쓰더라고. 일단 우리는 입자성,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는 거니까 E는 HF, 빛의 세기는 광자 개수에 비례한다. 요것만 우리가 쓸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만 하면 돼. 그리고 소리, 물결파, 용수철, 뭐 이런 애들은 파동의 세기는 진폭제곱 F제곱이다. 그렇구나 하면 되고 그리고 광전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띠 이론을 잠깐 복습을 해야 되죠. 읽고 넘어갈게. 그래서 고체 내부 전자들은 전자 개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얘네가 파동 함수가 겹치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되면서 이렇게 에너지 띠 무수한 전자가 겹치기 때문에 에너지 띠를 이루어서 하나의 공간 영역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요 공간에만 전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전도띠에도 전도한 전자들이 있는 거고 띠 간격 요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허용된 띠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띠고 띠 간격 요거는 이제 전자가 요 구간은 존재를 할 수 없고요.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구간이 마이너스 11.4에서 마이너스 8.9까지는 얘가 존재를 못해요. 그리고 원자가 띠 그래서 원자가 전자 최애각
원자과 전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원자가 띠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1.4까지가 여기가 이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있는 거고 전도띠는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전자들이 이제 존재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전도띠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전자들은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요거를 보면 현재 이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8.9에서 마이너스 2.2까지의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때 광전 효과를 우리가 요걸로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빛이 파동인 걸로 알고 있었으나 빛이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 결과이고 요걸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탔죠. 금속에 빛을 비추면 금속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튀어 날아가는 광전 효과를 발견을 했고 이건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실험 결과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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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로 다 대전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다가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 날아가. 그래서 마이너스가 사라져. 그래서 점차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걸 볼 수 있어. 오므라듬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원래는 지금 건전지를 연결을 안 해놓으면은 현재 이 상태로 그냥 있는데 여기다 빛을 이렇게 쏘면은 전자가 튀어나가서 그래서 여기 전자가 닿는 거야. 전자가 계속 닿아서 이제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류 흐름. 그래서 여기 원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못 흘러. 근데 여기가 떨어져 있는 게 광전자가 튀어나와서 여기 닿아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전류가 흐르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빛의 파동으로는 설명을 못 하는지 그래서 원리가 역학적 파동의 세기는 요거인 거는 알았지만 빛의 에너지를 이 공식을 몰랐을 때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에너지는 진폭이 세고 프리퀀시가 세면은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실험 결과는 특이한데 세 가지가 있는데 실험을 했더니 빛이 특정 진동소수보다 작으면 빛의 진동수가 뭐 100보다 작으면 절대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 거야. 원래는 진동수가 작아도 진폭이 겁나 크면 에너지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많다는 거는 전자가 튀어나와야 돼 라는 건데 그래서 요거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해서 밝은 빛을 비추면 많은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거고 즉 진폭을 세게 하면은 프리퀀시가 작아도 에너지가 많다는 거였어 옛날에는. 그래서 역학적 파동은 원래는 그랬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은 진폭을 아무리 세게 하면은 그러면은 작은 프리퀀시여도 전자가 튀어나와야 하지만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젠장 이상한데. 그리고 두 번째 튀어나온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빛의 세기 파동의 세기 그래서랑 관계가 없고 빛의 진동수에만 비례를 하는 거 알게 돼요.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는 그래서 엄청 밝고 강한 빛을 비추거나 엄청 약한 빛을 비추거나 빛의 세기랑은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원래는 세기가 센 거는 진폭이 크고 프리퀀시가 크면은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하는 거라서 강한 빛을 팍 쏘면은 전자가 더 강한 에너지를 받고 빠르게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고. 빛의 세기랑 관계가 없었어. 이상하네. 그리고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아주 세기가 약하게 진폭이 아주 작게 그래서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보내도 광전자가 즉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프리퀀시가 커도 진폭이 아주 작으면은 전체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작으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 데는 에너지가 좀 이게 쌓여야 돼. 그래서 열이 좀 이렇게 쌓여서 온도가 올라가야 이제 물이 끓는 것처럼 엄청 에너지가 약하면은 빛이 좀 쌓인 다음에 그래서 광전자가 에너지를 얻고 튀어나갈 것 같아. 그러나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하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러나 즉시 튀어나가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뭔가 잘못됐다. 빛은 이 공식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 그래서 어, 답은 빛은 HF다. 이걸로 모든 걸 설명이 가능해요. 빛의 에너지는 HF다. 그래서 광전 효과를 바로 그냥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결국 이해를 했어.
요거 금속 안에 전자는 속박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 원자까지 보통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들 지금 현재 들뜬 전자가 없이 다 이렇게 있어.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흡수를 해서 전두띠로 가거나 아예 밖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죠. 모르긴 하는데 그거는 일단 먼저 여기 광양자 하나가 전자 하나를 1대1로 때려서 구슬이 때려서 얘를 밖으로 날리는 것처럼 1대1로 광자 하나가 전자 하나를 이렇게 에너지를 줘서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함수는 금속의 안에 갇혀있는 전자가 밖으로 방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해요. 그래서 한계 진동수는 금속에 속박된 전자를 방출하기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빛의 진동수를 뜻해.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자 에너지를 1을 주면은 1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주면은 얘가 잠깐 여기 보자. 그래서 이제 양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빛은 빛 알갱이 광자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광양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동이긴 한데 알갱이야. 그렇고 빛의 세기가 세다는 뜻은 광자의 개수가 많다는 뜻이야. 빛의 에너지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해.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우리가 HF라고 하고요. 근데 빛 알갱이가 많으면 빛의 에너지가 많은 거니까 NHF라고 우리가 하고 얘는 항상 개수 HF의 정수배가 돼요. 그래서 뭐 2.7 HF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이거를 딱 숫자가 딱 떨어진다, 양자화 되어 있다 그래.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양자화 되어 있다 그래. 그리고 여기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나오는데 1볼트를 가할 때 전자가 갖는 운동에너지의 양을 1 일렉트론 볼트라 그래. 그래서 엄청 작은 에너지의 단위를 뜻해. 그리고 V는 F 람다, 그리고 F는 주기분의 람다. 이런 식의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빛의 세기가 센 거는 광자의 개수가 많은 거야. 희미하고 약한 빛은 광자 3개, 강하고 밝은 빛은 광자 100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가 빛의 세기는 빛이 밝거나 어두운 정도는 광자의 개수를 우리가 볼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일단 빛의 에너지가 HF에서 가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1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1에 있는 전자가 있다면 얘가 1을 받으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1 일렉트론의 빛을 얘에게 비추면은 얘는 마이너스 3.4에 있는 애가 1 일렉트론을 받으면 여기로 가겠죠. 마이너스 2.4까지 오겠지. 근데 튀어나오진 못해.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애가 튀어나오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해? 요만큼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1함수야. 금속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1함수라고 하고 요 경우는 3.4 일렉트론 볼트인 거 알게 돼요. 근데 아래 있는 애한테는 3.4를 줘봤자 얘는 마이너스 2.6까지밖에 못 와. 그래서 얘는 탈출 못하고 얘 꼭대기에 있는 가장 작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애만 탈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말해. 100볼트를 100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쏘면 모든 전자가 다 탈출할 수 있어. 근데 마이너스 5를 쏘면은 5 일렉트론 볼트의 빛을 쏘면 얘는 탈출하는데 얘는 못해. 그래서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다 다른데요. 광자는 HF고, 그래서 4를 쏘면은 맨 위에 있는 애는 튀어나올 수 있는데 아래는 못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애는 튀어나올 수 있고 아래 깊은 애는 튀어나올 수 없고,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보고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되고요. 4를 비췄을 때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가장 튀어나오는데 3.4를 쓴 0.6은 딱 이렇게 최대의 에너지가 요거를 갖고 튀어나오겠지. 그거보다 좀 더 깊숙이 있는 애는 마이너스 3.8에 있는 애가 튀어나오면 얘는 0.2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애들은 요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튀어나왔을 때고, 그때는 우리가 그냥 빛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빼면 돼요. 그래서 빛의 세계가 강하면 많은 광자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전자를 똑같이 많이 빼오겠죠. 그래서 전자가 많이 나오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게 되고, 공식을 쓰면 이제 E는 HF, 광자 N개가 가지면 총 NHF. 그리고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F0라고 하면은 이 이함수는 HF0가 성립을 하죠. 이 공식 안 썼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최소한의 에너지, 요 꼭대기 있는 얘가 튀어나오는데, 그러면은 얘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니까 얘가 튀어나오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겠죠. 이함수. 그거는 우리가 HF에서 빼기 HF0를 하면 꼭대기에 있는 애가 가장 빠르게 튀어나오는 그 운동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빛의 세기는 광자 개수에 비례를 한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빛을 많이 넣으면 광자가 많이 들어가서 1대1로 구슬치기를 해서 광자를 꺼내오니까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도 증가를 한다. 그래서 우리 물리원에서 다 아는 내용이고, 그대로 빠르게 복습을 하면 바로 그냥 실험 장치 먼저 보죠.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는데 5를 비추면 광전자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몇을 갖냐면, 여기 있는 애는 마이너스 5인 애는 튀어나오는데 빛의 에너지를 다 써. 튀어나와서 멈추는 거야. 얘는 느리고, 근데 위에 있는 애 얘는 튀어나오는데 3.4를 쓰니까 1.6이 남아서 1.6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빠르게 다니고, 얘는 못 튀어나오고. 그런 거고,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요거고, 최소 운동 에너지는 못 나온 애들은 0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실험 장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빛을 비추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실험을 알고 있죠. 5를 비추면 얘가 1.6으로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전자가 와서 전류가 흘러. 근데 그래서 여기 오는 애가 어떤 애는 1.6 일렉트론 볼트를 갖고 나오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4.5 깊이에 있는 애가 튀어나오면 얘는 0.5도 나오고, 또 마이너스 4.9에서 나온 애는 0.1도 나오고, 이렇게 전자의 에너지가 각양각색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0에서 1.6까지 각양각색으로 튀어나오는데, 얘가 못 오게, 야 전자 오지 마봐 해서 역전압을 걸어봐. 그래서 역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 역전압이랑 최대 운동 에너지가 똑같구나. 그래서 얘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을 할 수 있게 정지 전압을 거는 거야. 이때는 5V를 비출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1.6이니까 정지 전압이 1.6이 되죠. 그런 거고, 9를 비추면 이제 9를 비추고 역전압을 걸었대. 그러면은 9를 비추면은 여기 있는 애가 튀어나오면 운동 에너지가 몇이야? 얘는 5.4로 튀어나오겠지. 얘가 튀어나오면 몇이야? 얘는 3으로 튀어나오겠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튀어나온 애한테 마이너스 역전압으로 2V를 걸어. 그러면 얘가 빠르게 튀어나온 애가 2V가 역전압으로 걸려서 에너지가 이제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5.4였던 애가 역전압이 2V 걸리니까 3.4로 될 거고, 얘는 1V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센 빛을 비추니까 모든 애들이 다 튀어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역전압을 걸어주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역전압이 돼서 깎여서 이제 얘는 3.4, 1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실험 결과 대충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실험 결과 그래프도 다 아는 건데,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나올 때 이함수는 HF0로 우리가 알고 있고,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뺀 거다. 빛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뺀 거다 라는 거 알고 있고, 진동수가 커지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현재 요거를 보면은 이제 똑같은 빛을 비추었을 때, 똑같은 요 빛 비췄다고 보죠. 요 빛 비췄다고 보죠. 똑같은 빛을 비췄는데 금속 1은 최대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이죠. 금속 2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이죠.
금속 3은 최대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이죠. 그럼 똑같은 빛을 비췄는데 얘는 에너지가 커, 작아, 에너지가 거의 없어. 그러면 1함수가 3이 크고 그 다음이 2고 1이 1함수가 작네. 1함수는 3, 2, 1순위로 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가장 큰 금속은 금속 3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빛을 비추었을 때 여기도 써 있긴 하죠. 그래서 얘는 요거는 여기 y절편면 이제 마이너스 1함수가 되죠. 이게 어떤 걸 그래프면 hf 빼기 hf0 이게 운동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프 개형은 우리가 쉬워. y는 f가 x축이 f니까 x h x 그럼 이게 뭐야? y는 h의 x 마이너스 f0 그래서 여기 x절편이 한 개 진동소인 거 우리가 알게 됐고 기울기는 h가 나오는 거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y절편이죠. y절편은 마이너스 hf0는 즉 1함수인 거 우리가 알게 되고 기울기는 h를 일정하고 y절편 마이너스 h f0 즉 1함수인 거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광전류 그래프는 그냥 보면 이게 정지전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정지전압이라는 거는 전자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고서 빠르게 튀어나왔을 때 역기전력을 주면은 이제 얘가 점점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 요 정지전압을 크게 하면은 점점 애들이 이제 도달을 못하는 전자가 많아지니까 도달을 못해 전류가 약해져. 그런 거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반대편에 닿아서 광전류가 흐르는데 빛의 세기가 강하고 일단 그냥 보죠. 읽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밝아지면 빛을 많이 쬐다. 광자가 많이 들어간다. 1대1로 팅팅팅 해서 튕겨 나오는 광전자 개수가 많아진다. 전류 세기가 더 커진다. 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빛이어도 강한 빛을 비우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이거 우리가 알게 되고 근데 여기다 이제 역기전력을 걸면 잠깐만 역기전력? 정지전압? 뭐라 하지? 역기전력 역기전력을 걸면 이제 청력에 의해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거는 거죠. 그럼 이제 전자들이 못 오게 해서 광전류가 이제 점점 세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하나도 반대편에 닿지 못하게 하는 최소 전압 마이너스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100V 하면 무조건 그냥 못 오지. 마이너스 뭐 50V 해도 무조건 못 와. 근데 마이너스 요 경우 어 요경으로 보죠. 5V를 비추면 얘가 1.6에서 0까지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정지전압은 1.6 하면은 이제 모든 애들이 다 못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지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못 오기 때문에 광전류 값이 0이 되고 정지전압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와 매우 비슷해요. 정지전압은 최대 운동에너지와 비례해.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많으면 정지전압이 커지고 그런 거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의 세기랑 관계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운동에너지는 HF, F랑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빛의 세기인 즉 광전자 개수랑은 광자 개수 즉 광자 개수랑은 상관이 없다. 빛의 세기와 관계없이 정지전압은 일정하고요. 오직 관계가 있는 거는 F랑만 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같은 세기에 원래 빛이 있고 같은 색인데 같은 색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전류가 더 많이 흐르거나 그런 거 없이 똑같이 흐르는 거 알 수 있고요. 원래 빛보다 진동수가 강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지전압이 더 센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V 했는데 얘는 못 와. 얘는 이제 운동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와서 닿는 애가 있어서 전류가 흘러. 마이너스 7V이면 이제 얘는 못 오는 거지. 그래서 진동수가 더 큰 빛을 비추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얘를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역전압에
역기전력이 아니라 역전압인가 보다. 역전압을 거는구나. 역전압을 걸면 이제 역전압의 세기가 더 커지게 되죠. 증가한다. 커진다. 뭐지? 왜 두 글자지? 커진다. 모르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죠. 왜 이렇게 칸이 커졌어? 그리고 이제 같은 세기의 원래 빛을 이람수가 더 큰 빛에 비추면은 튀어나온 애들이 이람수가 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작아. 운동 에너지가 작으니까 조금만 역전압을 줘도 얘가 못 오죠. 그래서 얘는 같은 세기 빛이니까 여기는 똑같아야 돼. 여기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 정지 전압이 더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6번.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뭐 빛을 받으면 전기가 흐른다 그 뜻이니까 빛을 받으면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이제 음, 태양전지. 태양전지가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들죠. 이런 게 있고 또 CCD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빛을 받으면 뭐 광센서가 작동을 한대.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만 남았는데 문제가 내가 한 페이지에 4개씩 문제를 넣기 시작을 하니까 옛날에 만든 프린트를 다시 보니까 문제가 너무 적어.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는 쭉쭉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많이 넣어서 다 수정을 해야겠네. 30분 안에 한 20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쉬운 문제는 겁나 쉬우니까. 쉬운 문제라 별거 없죠. 앞쪽은 그냥 정말 별거 없는데, 그래서, 빛의 세기가 2배가 되면은 최대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잠깐만요. 빛의 세기가 2배가 되면, 잠깐, 뭐 한 거죠? 빛의 세기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똑같죠. 빛의 세기랑 운동 에너지는 관계가 없고, 진동수가 2배가 되면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커지죠. 맞는 거고,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거 맞고,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티귿이고, 요거를 보면, A 비출 땐 나왔고 B 비췄을 땐 안 나왔어. 그래서 프리퀀시가 A가 높고 F0보다 높고 B는 F0보다 작아서 못 나왔죠. 진동수는 A가 B보다 큰 거 맞고 빛의 세기가 클수록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지죠. 맞고 프리퀀시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맞고 최대 운동 에너지 커진다. 맞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내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조금 귀찮게 하는데 A, B 같이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FP보다 A, B가 둘 다 작죠. 근데 B3를 비췄을 때는 됐대. 그러면은 요거보다 C가 크겠네. 이거 C가 크겠네. 요건 일단 알겠죠. 그래서 C 때문에 일단 나온 것 같고 요거를 또 보면은 A, B, A, B, C 다 나오네. 그러니까 FQ 즉 한계 진동수보다는 A, B, C가 더 큰 거 알 수 있겠네.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큰 거 맞고 빛의 진동수는 B가 C보단 작죠. 어, 최대 운동 에너지는 BC를 비출 때가 크죠. AB를 비출 때가 작고 틀렸어. 답은 기억. 그래서 답은 기억이고 13번은 기억이 답이고 요거를 이제 보면은 A, B, C를 했을 때는 뭐야? 잠깐만. 이게 P, Q, P, Q. 그래서 요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B가 진동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C고 그래서 진동수 순위를 쓰면은 B가 1등 왜냐면 B가 FQ보다 크죠. 요거고 그 다음으로는 C가 큰 것 같아.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이 FP 그리고 A가 가장 작고 그래서 P의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A는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P보다 큰 BC는 둘 다 여기서 전류가 흘렀고 Q의 한계 진동수보다 큰 B는 나왔지만 작은 A와 C는 못 나왔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프리퀀시는 이렇게 되니까 파장은 반대겠죠. 파장은 A가 가장 길겠네.
프리퀀시가 크면 V는 F 람다니까 프리퀀시가 크면 파장은 짧고 반비례 관계니까 틀렸고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다 맞고 색이 증가하면 전류가 Q에 비추는 C를 얘는 진동수가 이미 작아. 그래서 아무리 강한 빛의 세기를 아무리 많이 비춰도 전류가 절대 못 흘러. 답은 니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광전 효과 알고 있니? 물어본 거였고 F0인 금속판에다 비췄대. 그래서 A는 요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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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대. 그럼 바로 그냥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보니까 얘는 못 나오고 나오고 알 수 있겠네. 그래서 광전자의 개수가 가장 큰 거는 강한 빛을 비출 때인데 얘가 못 나오잖아. 못 나와요. 아니야, 틀렸고 B랑 C를 비출 때 정지전압은 같아요. 맞아. 프리퀀시가 같으니까. 그리고 최대 운동 에너지는 D를 비출 때는 해보면 최대 운동 에너지 D는요 2.5 HF 빼기 F0니까 마이너스 HF 이함수를 빼니까 1.5죠. 요거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되고 C는 1.5죠. C는 1.5 HF 빛의 진동수에서 빛의 에너지에서 문턱 진동수 HF를 빼니까 0.5 나오네. 이만큼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이 나오겠지. 그래서 D가 C의 3배다 맞고 답은 니은디귿. 니은디귿 맞고 이제 요 두 문제는 상당히 특이한 문제인데 그냥 내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옛날에 배운 거랑 결합을 하기 시작을 했어. 대전되지 않은 구. 얘는 대전 안 됐어. 안 됐는데 금속판이 옆에 있어. 근데 얘가 끌려갔대. 왜 끌려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까먹었지만 플러스면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인력이다 해가지고 전자가 이쪽에 다 몰렸죠. 그리고 전자가 없어진 이쪽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인력이고 또는 얘가 마이너스였다면 또는 금속판이 마이너스였다면 이제 청력이다 해서 전자가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전자가 상대적으로 없는 이쪽은 플러스를 띄고 해서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돼서 항상 인력이 발생을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랬는데 빛을 비추니까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가 나오면 전자가 날아가죠. 근데 더 가까이 끌려갔대. 그래서 전자가 날아가는데 더 가까이 끌려갔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Q가 더 세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어졌는데 Q가 더 세졌어? 얘가 플러스였다는 뜻이지. 플러스였기 때문에 얘는 인력이다 해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었다가 갑자기 전자가 더 날아갔어. 아예 강제로 날아가서 없으니까 플러스가 엄청 심해졌지. 그러니까 야 엄청난 인력인데 해서 엄청 많이 끌려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금속판은 마이너스 그리고 A와 B는 항상 정전기 요도는 다른 종류 맞고 금속판의 전하량은 나가 가보다 큰 거 맞고 답은 니은디귿 니은디귿 맞고 그래서 얘도 특이한데 그 내용을 똑같이 물어봤어. 얘도 상당히 특이하죠. 이번엔 두 금속구가 대전이 안 됐는데 F1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F2를 하니까 이렇게 됐대. 생각을 해보면 대전이 안 됐는데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전자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야. 근데 얘네는 왜 붙었을까? 하나만 플러스인 거야. 그리고 얘네는 왜 청력일까? 둘 다 플러스가 된 거야. 청력 하나만 플러스니까 얘는 여기 잠깐 정전기 요도 뭐야 왜 되지가 않아. 마이너스 플러스가 잠깐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A가 광전 효과 되는지 B가 광전 효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얘는 하나만 광전 효과 얘는 둘 다 광전 효과가 된 거야. 그래서 F2가 큰 거구나. F2가 프리퀀시가 크구나를 알 수 있고 나에서는 둘 다 플러스야. 둘 다 플러스로 전화가 돼야 돼. 전자가 날아가서 없어졌으니까 남은 거는 플러스가 돼요.
빛의 세기를 아무리 증가를 시켜도 A와 B 사이에는 광전 효과가 안 된 거는 끝까지 안 돼. 그래서 청력이 절대 될 수가 없어. 답은 기억. 그래서 얘는 답이 기억 맞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특이한 그래프를 줬죠. 그냥 내면 너무 쉬우니까 요렇게 표를 주던 걸 이제 그냥 그래프를 준 거야. 근데 파장? 즉, 헷갈려. 그래? 그러면은 파장이 뭔 소리냐면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은 거야. 파장이 길면 프리퀀시가 작은 거고, 그 다음이 B고 파장이 가장 짧은 A가 프리퀀시가 가장 높은 거야. A가 B보다 큰 거 맞고, A 비추면 강전자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B를 비추었을 때 나왔대. 그래서 C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일단 B를 했을 때 나왔고 C일 때 안 나왔으니까 B와 C 사이에 어딘가가 이제 일함수가 있는 거죠. 일함수 말고 문톡 진동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A 비추면 나오는 거 맞고 B, C 동시에 비추면은 B만 비추었을 때보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지진 않아. 그래서 B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답은 기억니은. 18번 답은 기억니은. 그렇고 그래서 쉬운 거는 문제 푸는 게 너무 금방금방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문제를 넣어놨어. 이제 그냥 내면 너무 쉬우니까 가지가지 하는데 물 좀 먹어야지. T1일 때 광전자가 안 나왔어. T1일 때 A를 지금 비추고 있는데 안 나왔대. 그러면은 A는 잠깐. FA는 안 되는구나. 일함수보다 작은 거고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거고 T2일 땐 A와 B를 둘 다 비추고 있는데 이제 나왔어. 그러면은 FB는 이제 문턱 진동수보다 크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이때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은 거 맞고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일 땐 아예 못 나오고 B일 땐 튀어나오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B에 의한 것만 있겠죠. T2일 때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T3일 때랑 똑같아. 같아. 빛의 세기와 관계가 없이 최대 운동 에너지는 F랑만 관계가 있죠. 그래서 같아. 틀렸고 T4일 때는 이제 A만 있고 B는 없으니까 안 나와. 답은 기억. 그래서 별 의미 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똑같은 문제였고 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이제 요거를 이제 합친 게 요거였고 분리한 게 요거였죠. 그래서 빛의 세기는 점점 계속 그냥 강해지고 문턱 진동수 단색광의 진동수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죠. 근데 여기 봐야 되는구나. 8초 이후에 안 흘렀어? 그럼 8초일 때 여기까지만 딱 흐르고 이제 여기 이후에는 안 흘렀으니까 문톡 진동수는 EF0인 거 우리가 알겠네. 요거보다는 커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2초일 때랑 6초일 때를 보면은 2초일 때는 전류가 요거, 6초일 때는 빛의 세기가 이렇게 되고 2초일 때, 6초일 때. 둘 다 진동수가 똑같구나. 근데 빛의 세기가 6초일 때가 더 크니까 2초일 때가 전류가 작고 6초일 때가 전류가 큰 거 맞네. 최대 운동 에너지는 3초와 7초를 보면 3초와 7초를 보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3초일 때가 F가 더 크니까 큰 거 맞네. 답은 니은디귿. 니은디귿 맞고 또 이제 또 그냥 하면 또 이제 너무 쉬우니까 이제 정지전압을 알려줬네. 전류 최대값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거꾸로 빛에 대해서 알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A는 얘는 전류가 1대 1대 2니까 빛의 세기가 I고 뭐 의미가 없네.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빛의 세기랑 관련이 있고 정지전압이 동이랑 금속에 있는데 정지전압이 이렇다는 뜻은 얘가 HFA W를 뺀 거고 HF B 빼기 W인 거고 HF C 빼기 W가 요거랑 똑같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즉 요거가 최대 운동 에너지랑 거의 똑같죠. E를 붙인 게 요게 최대 운동 에너지야. 그쵸? 최대 운동 에너지는 A를 비춘 게 C를 비춘 것보다 2배가 크죠. 2배가 큰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빛의 세기는 B는 약하고 C는 크죠. 왜냐면 전류가 강하다는 뜻은 빛의 세기가 더 세다는 뜻이죠. B가 작고 C가 큰 거 맞고, 빛의 파장은 프리퀀시는 A가 B보다 크니까 파장은 A가 짧겠네. 얘는 틀렸고 답은 기억니은. 답은 기억니은인 거 알고 있고, 얘 또 이제 그냥 하면 또 쉬우니까 특이한 걸 줬는데 얘는 좀 어렵더라고. 정지전압이고, 그래서 정지전압은 운동에너지랑 관련이 있죠. 최대 운동에너지랑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A와 B 했을 때 이렇게 나왔대. 그리고 요거는 3F를 했을 때는 둘 중 하나에 했을 때 측정한 거래. 그리고 이 함수는 A가 B보다 크대. 그러면은 일단 이 함수가 크니까 정지전압이 크게 나온다는 뜻은, 헷갈려. 일단 합시다. 일단 PQ를 보면은 EHF 빼기 WA가 EHF 빼기 WB가 최대 운동 에너지야. 근데 A가 이 함수가 크대.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 둘 중에 A는 R이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 V0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함수가 작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까 얘가 3, 2, V0. 요게 여기다 2만 붙이면 운동 에너지 크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3HF 빼기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고? 그러면은 B 한 거가 이미 EHF에서 B의 이함수 뺀 게 요거였는데, 그럼 3이 똑같이 나오려면 얘가 3HF에서 똑같이 이함수를 빼면 3보다 크게 나오지. 그러니까 요거는 WA를 한 거가 3이겠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연립을 하면은 그냥 빼볼까? HF 하면은 HF가 2V가 나오죠. 그러니까 W 이게 6 빼기 무엇이? 3. WA는 3. WB는 1 이렇게 나오죠. 4 빼기 3이 1. 4 빼기 1이 3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는 정지전압이 크니까 P가 B, R이 A인 거 우리가 알죠. PQ는, 그리고 Q는 요거는 A. PQ는 같은 금속이 아니었어. B의 이함수는 1, 2V야. 틀렸어. 그래서 Q는 A에서 한 거 맞아. 그리고 A와 B의 이함수도 알 수 있고, 만약에 B에서는 그러면은 3HF 빼기 WB 하면 뭐가 나오죠? 6 빼기 1이니까 5요. 그래서 B에서는 이제 여기서 5가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답은 니은. 답은 니은이 맞고, 그래서 다 내용이 뭐 별거 없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데, A 금속판이 다르고 빛의 파장도 달라지네. 그래서 파장이 A에 쐈는데 람다일 때 안 나왔다가 이게 새롭게 빛을 바꾸니까 나왔어. 즉 얘가 람다보다 작은 에너지가 높은 빛을 비춰야 얘가 튀어나왔겠죠. 기억은 람다보다 작아. 그리고 똑같은 빛을 했는데 얘는 얘는 안 나오고 얘는 나왔어. 그러니까 W 이함수는 A가 크고 B가 작은 거 알겠네. 맞고,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를 2배 강하게 했으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관계가 없어서 니은은 요거는 그냥 2가 맞아. 그대로 똑같아. 그래서 요거 답은 니은. 그리고 요것도 상당히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대충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이런 데서 나온 거가 그대로 거의 나오죠. 이거 그냥 식을 좀 써봐야겠다. 자, 요거 4개 다 쓰자. 그래서 H, F, X 빼기 W, A가 2제로.
그리고 H, F, X 빼기 W, B가 3, 2, 0. 그렇구나. 요거는 안 나왔죠. 그래서 FY는 일단 얘는 FA보다 작네. A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고, 그리고 요거는 FX는 A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죠. 요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쓰면은 H, F, Y 빼기 W, B는 2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알겠죠. 그렇구나. 어쩌라는 거지? 여기서 어쩌랄까? 그래서 일단 X는 Y보다 큰 거 알 수 있고요. 일단 요건 안 되는데, 그쵸? 이거 넣어봐. 넣어보면은 hfx-wa가 hfx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안 돼, 그쵸? 말이 안 되죠? 일단 이거 말이 안 되고, y의 빛의 세기를 증가를 시키면 아무리 증가를 시켜도 한 번 안 나오는 거는 계속 안 나와. 그래서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도 프리퀀시가 높아지는 게 아닌 이상 안 나오는 건 계속 안 나와. 답은 기억.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슬슬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최대 운동 에너지를 다 나타냈고, A, B, C 비치고 이렇다. 그냥 이거 그냥 보는 거구나. 그래서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랑 관련이 있죠. 광전자가 다 튀어나오는데 빛의 세기가 2배면은 광전자 개수도 더 많죠. B일 때가 A일 때보다 많은 거야. 파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함수가 이제로라고 줬구나. 그래서 A와 B가 어, 똑같을 텐데? 똑같죠? 최대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A와 B는 프리퀀시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파장은 똑같아. 그리고 진동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FA, HFA 빼기 W 이함수가 이제로라고 했으니까 이제로를 넣자. 그래서 이제로를 뺀 게 최대 운동 에너지죠. 그게 A의 최대 운동 에너지 OE 제로인 거 알고 있고 이제 HF, C 빼기 이제로 한 게 또 C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제로. 그러니까 HF0는 이게 몇이야? 6이요. C는 3이요. 이렇게 되니까 진동수는 에너지가 2대 1이니까 진동수도 2대 1이겠죠. 답은 기억. 그래서 요거 답은 기억 맞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귀찮은 게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빛을 A만 쐈을 때 방출됐고 B, C 같이 쐈을 때 방출됐고 A, B, C 쏘니까 됐는데 C만 하니까 안 됐어. 그쵸? 광전 똑같은 금속판에 쐈나 보다. 그러니까 이함수인 F0보다 C는 작으니까 못 나왔고 그래서 A와 B를 보면은 A만 썼을 때는 2제로가 나왔대. 근데 A, B, C 같이 쏘니까 이 2제로가 나왔대. 즉 B는 강하네. B가 세네. A가 약하고. 그래서 약한 애보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B를 쐈을 때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2가 나오겠네. 그래서 C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어차피 안 나오니까 C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기억은 2제로가 나와야 돼. 진동수는 B가 A보다 큰 거 맞아. 여기서 빛의 세기를 아무리 증가를 시켜도 광전자는 절대 방출이 되지 않아. 진동수가 낮으면 가망이 없어. 답은 니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문제인가? 그냥 그래프 해석 문제구나. 똑같은 금속판에 하는데 일단 정지 전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지 전압을 통해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고 즉 빛의 진동수를 알 수 있으니까 A와 B를 보면 일단 프리퀀시 먼저 보죠. 헷갈리네. 그래서 A가 프리퀀시가 가장 크고 B와 C는 같은 거 알 수 있고 빛의 세기를 보면은 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게 빛의 세기가 큰 거니까 A, B가 둘 다 빛의 세기가 크고 C가 가장 빛의 세기가 작은 거 알 수 있고 프리퀀시가
A가 B보다 크니까 파장은 A가 짧고 B가 길겠죠. 틀렸고 최대 운동 에너지는 A 비췄을 때가 C 비췄을 때보다 큰 거 맞고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여기서 전기 전압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광전자의 개수는 B를 비춘 게 C를 비춘 것보다 많고 그래야 요 전류가 세게 흐르니까 전자 개수랑 전류랑 비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C답이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제 뭔가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다 나와 있네. 뭐야, 다 나와 있네. 그래서 바로 하면 EHF 빛에서 이함수를 빼니까 이게 키네틱 에너지가 나오는데 최대 키네틱 에너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즉 정지 전압의 크기와 같다. 여기 나오고 HF를 했더니 W를 뺀 게 최대 키네틱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정지 전압인 3 일렉트론 볼트와 같다. 그러니까 연립을 하면 빼면 슥슥 날아가니까 HF가 4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8 빼기 W가 7. 그래서 W는 1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 거 알겠죠? 답은 1이고 이제부터 계속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얘 좀 특이하더라고. 자, 파장을 줬어. 그리고 금속판이 A랑 B로 두 개야. 그리고 이 빛을 주니까 금속판 A에서 얘가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이죠. 요게 즉 한계 진동수인 걸 알 수 있고 요거를 주니까 얘가 이제 B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으니까 B의 한계 진동수가 요거인 걸 알게 되겠네.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읽어보면 B의 예함수는 A의 일함수의 2.5배다 맞는 거야. 그래서 한계 진동수가 4대 10이니까 일함수가 우리가 HF잖아. 그러니까 진동수가 4대 10이니까 일함수도 4대 10, 즉 2.5배 맞아. 그리고 P를 B에 비추면 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P를 Q를 A에 비추면 어쩌고 저쩌고. 즉 그래서 PQ라는 얘의 진동수를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V는 F 람다. 그래서 F는 람다분의 C 이렇게 해야 돼. C가 요거고 람다가 요거니까 정말 계산을 하면 되는데 람다분의 C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FP를 계산을 해보면 람다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분의 C는 3 곱하기 10의 8.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는 지수 빼는 거잖아. 8 빼기 빼기 7 해서 4분의 3 곱하기 10의 15야. 그러니까 0.75 곱하기 10의 15야. 그러니까 0.75가 너무 작아서 느낌이 안 오죠? 10을 또 10 이렇게 여기 곱하면은 7.5 곱하기 10의 14야. 7.5 곱하기 10의 14야. 그리고 이제 FQ를 구해보면 똑같은데 얘는 그 대신 6이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분의 3 곱하기 10의 8. 2분의 1 곱하기 0.5 곱하기 10의 15 하면 5 곱하기 10의 14랑 똑같네. 5 곱하기 10의 14. 뭐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함수가 요거네. 4고 10이죠. 이함수가 4고 10이야. 그래서 F 한계 진동수 A의 한계 진동수는 4 곱하기 10의 14. B의 한계 진동수는 10 곱하기 10의 1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니까 P를 B에 비추면 안 나와요. B는 많이 높죠. B는 10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의 14 이상의 진동수를 비춰야 되는데 P는 7.5밖에 안 되니까 안 되죠. A에서 방출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PQ를 하면은 A는 뭐지? A는 요거고 PQ 요거니까 키네틱 에너지를 하면 P를 비출 때 하면은
P 빛을 비출 때 키네틱 에너지는 H, F, P 빼기 W, A니까 이거는 7.5 곱하기 10에 14 빼기 WA가 뭐야? H를 곱해야 되죠. H는 앞으로 빼고 4 곱하기 10에 14 하니까 이게 H 곱하기 귀찮아 3.5 10에 14 이렇게 되는 거고 언제 다 써 이거 귀찮다. Q는 똑같이 해서 하면은 H에 Q는 이함수가 Q는 빛의 진동수가 5니까 5 곱하기 10에 14 빼기 이함수가 4죠. 1이죠. H에 1, 10에 14니까 1.5가 아니고 3.5인 것 같은데? 잠깐만. A가 4니까 3.5, 1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틀렸어. 답은 기억.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상당히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언제 문제야? 2011년 그곳은 대체. 또 계산 문제 어렵게 나왔는데 이거 처음 보는 거죠. 이 문제 유형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처음 보는 건데 2011년 그곳은 대체. 일단 다 쓰자. 람다 제로를 했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요거랑 요거래. 그래? A 빛과 금속판이 A와 B죠. 그러니까 잠깐 헷갈려. V는 F 람다 그리고 E는 H F F는 람다 분의 C 곱하기 H 그래서 요 공식을 쓰자. 빛의 에너지는 요 공식을 쓸 거야. 그래서 자 빛을 에너지 A 빛을 요거를 쐈는데 금속판 A에 쐈을 때랑 B에 쐈을 때랑 최대 운동 에너지가 다르대.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대. 그래서 원래 우리가 빛의 에너지 빼기 2함수 했더니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일단 써보자. 빛의 에너지 람다 제로인 빛을 쏘는 거야. 람다 제로분의 HC 빛의 에너지 빼기 1함수 했더니 최대 운동 에너지가 2A가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B 람다 제로분의 이거 자리가 별로 없네. 람다 제로분의 HC 똑같은 빛을 쐈더니 B에 쏘니까 1함수의 양이 달라서 B에 쏘니까 운동 에너지가 좀 크게 나왔네. 2B가 나왔어.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파장이 람다 B가 파장이 3배네. 잠깐만. 람다 A와 람다 B 이걸로 뭐 할 수 있지? 요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여기 써볼게. 람다 A분의 HC 빼기 WA를 했더니 운동 에너지가 0이 나왔네. 그렇구나. 넘기니까 람다 A분의 HC가 1함수인 거 알겠네. 그쵸? 그렇구나. 그리고 그럼 이것도 똑같이 1함수겠네. 람다 B분의 HC가 1함수겠네. 그쵸? 이렇게 나왔고 람다 B는 람다 A의 3배래. 람다 B는 3 람다 A이고 얘는 그냥 3 람다라고 그냥 쓸게.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없애. 3 람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그래서 자 헷갈리니까 얘를 그냥 3W라고 하면 얘는 그냥 W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되죠. 요 헷갈리는 거 여기 넣을게. 헷갈리니까 그냥 다 넣자. 3W W 그렇구나. 그리고 또 헷갈려서 일단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함수가 A의 이함수가 B의 이함수의 3배가 맞네. 맞고 파장이 A보다 긴 거를 비추면 A에서는 광전자가 나오지 않아. 맞아. 여기 있잖아. 파장이 긴 거라니까 A에서 못 나오죠. 그래서 파장이 요거보다
작은 걸 해야 에너지가 좀 더 크니까 나올 수 있는 거야. 맞고. 2A 빼기 2B를 해볼까? 이 A 빼기 2B는 A 빼기 B는 이거 빼기 B는 약분 이 A 빼기 B니까 플러스 W 그래서 마이너스 2W 나오는데 아 A 빼기 B고 요 B 빼기 A를 하라고 그랬구나. 젠장. 그럼 B 빼기 A는 플러스 2W 나오겠죠. B 빼기 A를 하면 마이너스 6고 플러스 3W 해서 없어지고 3W 마이너스 W 2W 2W가 나오는 요거는 B의 이함수의 2배죠. 틀렸어. 답은 기억, 니은. 답은 기억, 니은. 그래서 마지막은 계산 문제를 조금 헷갈렸는데 물리 원이랑 내용이 똑같아.